1922년 12월 1일 이스탄불.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거대한 제국이 마지막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 마지막 술탄 메흐메트 6세는 영국 군함에 몸을 숨긴 채 조상들이 600년간 다스렸던 궁전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단 하나의 가방뿐. 새벽 어둠 속에서 황급히 도망치듯 떠나는 술탄의 모습은 한때 세계 대륙을 호령했던 제국의 비참한 최후를 상징했습니다. 그로부터 단 53일 후 오스만 제국은 공식적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299년 오스만 가지의 작은 부족 국가로 시작된 오스만 제국은 불과 2세기 만에 비잔틴 제국을 무너뜨리고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며 세계의 최강 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1520년 술레이만 대제의 시대, 오스만 제국의 영토는 동쪽으로는 페르시아만, 서쪽으로는 모로코, 북쪽으로는 빈, 남쪽으로는 예멘에 이르렀습니다. 3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거느린 세계 최대의 제국. 유럽은 오스만의 초승달 깃발만 봐도 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광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1683년 빈 공성전의 실패는 오스만 제국 쇠퇴의 시작적 점이었습니다. 이후 제국은 끊임없는 영토 상실과 내부 부패로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오스만 제국은 이미 유럽 열강들 사이에서 유럽의 병자라 불리며 조롱받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세르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가 차례로 독립했고 북아프리카 영토들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빼앗겼습니다. 한때 지중해의 주인이었던 제국은 이제 겨우 아나톨리아 반도와 몇몇 주변 지역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오스만 제국은 운명적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젊은 장교들로 구성된 청년 트르크당이 실권을 장악한 상태. 그들은 독일, 오스트리아와 손을 잡았습니다. 엠베르 파샤, 탈라트 파샤, 제말 파샤. 이 삼두 체제는 전쟁을 통해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겠다는 야심찬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갈리폴리 전투에서의 승리는 잠깐의 희망이었을 뿐입니다.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군에게 참패했고 영국의 지원을 받은 아랍 민족주의자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유명한 아라비아의 로렌스가 이끈 아랍 반란은 오스만 제국의 남부 전선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1918년 10월 무드로스 휴전 협정, 오스만 제국은 사실상 항복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는 무려 250만 명, 제국의 젊은 남성 대부분이 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1919년 5월 15일 그리스군이 이즈미르에 상륙합니다. 연합국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점령이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환호했지만 터키인들에게는 치욕 그 자체였습니다. 거리에서는 무차별적인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이스탄불은 이미 연합국의 군대에 점령당한 상태, 술탄 정부는 연합국의 꼭두각시로 전락해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었습니다. 세브르 조약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아나톨리아의 절반 이상을 그리스, 프랑스, 이탈리아에 넘기고 동부는 아르메니아에 할양하며 이스탄불과 해협지대는 국제 관리하에 두겠다는 내용. 터키인들에게 남은 것은 아나톨리아 중부의 황무지뿐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한 남자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무스타파 케말, 갈리폴리 전투의 영웅이었던 그는 1919년 5월 19일 삼순 항구에 도착합니다. 명목상으로는 술탄의 명령을 받아 동부 아나톨리아의 질서를 회복하러 가는 것이었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나톨리아 전역을 돌며 민족주의 운동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항복할 수 없다. 조국을 지켜야 한다. 그의 연설은 절망에 빠진 터키인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1920년 4월 23일 앙카라에서 대국민의회가 개최됩니다. 무스타파 케말은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이스탄불의 술탄 정부와는 별개의 새로운 정부를 수립합니다. 술탄 정부는 케말을 반역자로 규정하고 사형을 선고했지만 이미 민심은 케말에게로 쏠려 있었습니다. 터키 독립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동쪽에서는 아르메니아군과 남쪽에서는 프랑스군과 서쪽에서는 그리스군과 동시에 싸워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 무기도 부족하고 탄약도 부족하고 식량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터키인들에게는 조국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1921년 8월 사카리아 강 전투. 그리스군 12만 명이 앙카라를 향해 진격해왔습니다. 앙카라 함락은 시간 문제로 보였습니다. 무스타파 케말은 직접 총사령관이 되어 전선에 나섰습니다. 22일간 계속된 혈투. 터키군은 한 치의 땅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리스군이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승리는 독립전쟁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죽어가던 제국에서 불사조처럼 새로운 민족 국가가 탄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22년 8월 대반격이 시작됩니다. 두물 루프나르 전투에서 터키군은 그리스군을 완전히 격파했습니다. 9월 9일 이즈미르 탈환. 3년 만에 그리스군을 바다로 몰아냈습니다. 거리는 환호하는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스타파 케말은 말 위에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군대여, 첫 번째 목표다. 두 번째 목표는 해협이다. 이제 마지막 문제가 남았습니다. 술탄, 메흐메트 6세는 여전히 이스탄불 토카프 궁전에서 술탄이라는 칭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연합국의 보호 아래 있었고 독립전쟁을 반역으로 규정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무스타파 케말과 대국민의회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1922년 12월 1일 대국민의회는 술탄제 폐지를 선언합니다. 술탄과 칼리프의 지위를 분리하고 세속적 통치자로서의 술탄제는 완전히 폐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메흐메트 6세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는 영국 대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영국은 군함 말라야호를 보냈습니다. 11월 17일 새벽 술탄은 몰래 궁전을 빠져나와 영국 군함에 올랐습니다. 오스만 왕조 36대 술탄은 이렇게 초라하게 도망쳤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그리고 살레모로 망명하여 1926년 쓸쓸히 생을 마감합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는 마지막 술탄의 뒷모습은 600년 제국의 종말을 상징했습니다. 1922년 12월 23일 술탄이 떠난 지 정확히 36일 후 오스만 제국은 공식적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1923년 7월 24일 체결된 로잔 조약은 세브르 조약을 완전히 뒤집고 터키 공화국의 독립을 국제적으로 승인받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29일 터키 공화국이 공식 선포됩니다. 무스타파 케말은 초대 대통령이 되었고 1934년에는 아타트르크, 즉 터키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몰락은 단순히 하나의 왕조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세적 제국 시스템이 근대적 민족 국가로 대체되는 역사적 대전환이었습니다. 술탄제 폐지부터 공화국 선포까지 단 53일. 이 짧은 시간은 600년 역사의 종말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역사는 때로 한순간에 뒤바뀝니다. 오스만 제국의 마지막 53일은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스탄불 돌마바흐체 궁전의 시계는 1938년 12월 12일 오전 9시 5분을 가리킨 채 멈춰 있습니다. 아타트르크가 사망한 바로 그 시각입니다. 한 시대는 가고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역사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이 극적인 순간들을 더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